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상속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 버는 상속. 상속세를 내고 나서도 더 낼 수도 있다. 편이 되겠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을 받은 비율별로 상속세를 납부한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상속재산을 30% 받았다. 그러면 상속세의 30%를 내가 납부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상속재산이 7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하고 아들, 딸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배우자의 상속 지분은 1.5기 때문에요. 자녀들은 다 각각 1이죠. 따라서 7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럼 70억 원의 7분의 3이니까 상속받은 재산은 30억 원이 되겠죠. 아들 같은 경우는 1이고요. 7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딸도 마찬가지로 1이 되겠고요. 7분의 2 해서 70억 원 곱하기 7분의 2 하니까 20억 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상속재산 70억 원을 놓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다면 배우자 어머니는 30억 원, 아들과 딸은 각각 20억 원씩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14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죠. 그렇게 된다면 배우자 어머니는요, 7분의 3인 30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세 14억 원에 대해서도 7분의 3을 납부하면 됩니다. 결국 7분의 3은 6억 원이 되겠죠. 아들 같은 경우는 7분의 2죠. 그래서 14억 원에 7분의 2 하니까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딸 또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70억 원을 뭐 법정 상속 비율별로 받은 다음에 14억 원이라고 하는 상속세를 마찬가지로 그 상속받은 재산 비율별로 각각 나누어서 내면 깨끗하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들 같은 경우에 내 상속세 44억 원만 내고 나면 그만인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거 내고서 다른 사람 내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쓴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과연 내 상속세만 내면 그만일까요? 만약에 그 어머니하고 그 아들은 세금을 냈어요. 어머니 6억 원, 그 다음에 아들 4억 원을 냈는데 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딸이 상속재산을 20억 원을 받았는데 탕진해 버린 거죠. 아니면 뭐 어디다 쓴지 잘 모르겠고 안 낸다고 버틴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신이 납부해야 되는 그 비율, 상속세 비율 4억 원을 내지 않는다고 버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요. 아들이 딸이 납부해야 되는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상속세는요, 각자가 받았거나 상속인이 되겠죠.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 의무 제도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아들이 그 상속재산 70억 원 중에 20억 원을 상속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20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전부 다 납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모두가 공평하게 납부한다면 아들은 20억 원을 상속받고 나서 4억 원만 납부하면 되겠지만은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납부하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 다 자기가 받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납부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대납세 의무 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아들과 딸, 그 다음에 배우자 세 명이 상속인이고 상속세 그 납부 의무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내지 않았다. 그러면 과세당국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어느 한 사람한테 전부 다 납부를 징수할 수 있다. 납부를 강요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속인 3명 중에서 나는 내 것만 내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받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세 전체를 다 납부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상속세 납부 능력이 있는 상속인한테 상속세를 징수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딸은 뭐 무직이고 재산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뭐 어머니도 그렇고요. 근데 아들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만약에 딸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 과세당국은요, 납부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가장 경제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한테 납부를 적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들한테 그 상속세를 징구합니다. 그럼 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자신이 내야 되는 4억 원 말고도 딸이 내야 되는 4억 원을 추가로 더 내야 됩니다. 안 내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아들은 딸한테 그 4억 원을 대신 납부한 것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대출 연대 보증인에게 우선 상환 압력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대출을 10억 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연대 보증해 준 친구가 있다 가정해 볼까요? 그럴 경우에 그 10억 원 받은 사람이 이자를 내지 않았어요. 계속 내지 않고 있다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연대 보증인인 친구한테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갚으라고. 그러면 그 친구 연대 보증인은 아니 돈을 빌린 사람은 내 친구고 그 사람은 돈을 갚을 여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부터 그 징수하세요 하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둘 중에 아무한테나 받으면 되고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쉽게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징구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연대보증인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기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실제 차주인, 돈을 빌린 친구한테 자신이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민사소송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리한 게임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상속세도 연대납세 의무 제도가 있다는 거죠. 마치 대출 연대 보증이라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용 재산을 뭐 납부할 수 있는 재산, 금융 재산을 뭐 그 혹시라도 상속세를 낼 수 없는 그런 그 리스크에 처해 있는 딸한테 우선 상속한다든가 그리고 상속할 때 협의 분할을 통해서 상속인 간에 모두 만장일치로 협의 분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상속세 납부에 대해서 언지를 준다든가 해서 상속세 납부를 아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만 이런 문제를 봉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들 간에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 비율별로 상속세만 납부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곤란하다. 왜냐하면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 제도 때문에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모든 상속세를 전부 다 납부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모두 납부한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이 납부하지 않았을 때 자신이 또 납부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리스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